국토종주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발 전 보급을 하기 위해 문경 GS에 왔습니다. 국토종주 기간 내내 흐리고 비가 올 염려가 있었는데 셋째 날은 날이 개이고 기온이 올라간다는 예보가 있어서 절대 녹지 않는 영양갱을 구매하기로 합니다. 2+1이라 괜히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출발지부터 약 50km 떨어진 낙담보 인증센터 쪽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이어서 공복을 채우기 위해 아침부터 우아하게 요거트를 먹어줍니다. 국토종주 3일차 라이딩할 곳은 문경에서 대구입니다. 상주 상풍교, 상주보, 낙담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 고령보 인증센터를 인증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세상과 마주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대구까지 예상 라이딩 거리는 120km입니다. 어제 문경에 도착했던 곳부터 상주 상풍교 인증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20km 정도 라이딩을 해야 합니다. 2일차 때 여주에서 문경 오는 길은 광활한 돼지를 달리는 기분이었다면 문경에서 대구까지 가는 세제 자전거 길은 마치 탐험을 하는 듯 숲을 헤치는 듯한 자전거 길이 많이 나옵니다. 대체로 길은 좁은 편이지만 세상에서 나 혼자 라이딩 한다고 느껴질 만큼 사람들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라이딩 하기에는 수월합니다. 하늘이 화창하고 파랗습니다. 가는 길에 멋진 소나무 숲길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지만 이곳에서는 그냥 집 뒤에 있는 마을 쉼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달리는 길처럼 앞으로 달려도 제자리인 것 같은 쭉 뻗고 끝나지 않는 길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줄기를 따라가는 자전거길 주변에 그늘이 없습니다. 간혹 산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자전거 길에는 나무들이 있어서 햇볕을 피할 수 있지만 짧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길은 그냥 땡볕입니다. 이게 아닌데. 휴가 기간인 7, 8월에 국토종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달려본 입장에서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 장거리 라이딩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추천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에 가셔야 한다면 파워젤이나 포도당 캔디는 꼭 챙기셔야 할 것 같고 무겁더라도 충분한 물과 이온 음료도 역시 필수입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 또는 새벽에 출발하셔서 가장 더운 시간대를 최대한 피하며 라이딩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좌측에 보이는 정자 같은 곳이 자주 있지는 않으니 보일 때마다 쉬었다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간히 자전거 타신 분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대부분 마을에 사시는 지역 어르신이더라고요. 그렇게 살짝 지루한 듯 평지길을 달리던 중 다부진 체격의 라이더분께서 힘차게 쭉쭉 치고 나가십니다. 국토종주를 하시는 분인가? 라고 생각하기엔 짐이 적어 보였고 바다로 치면 망망대해 같은 이곳에서 가벼운 짐으로 라이딩 하시는 분이 살짝 궁금하긴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달려왔던 쭉 뻗은 길보다 사실 저는 이런 구불구불하고 예측할 수 없는 길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논 사이를 지나가다 보니 저 멀리 가파라 보이는 언덕을 발견합니다. 이 길은 바닥에 흙이 많아 미끄럽기 때문에 특히 코너 구간에서는 충분히 감속해야 합니다. 짧은 구간이라 탄력을 이용해 올라가 줍니다. 그렇게 나무로 둘러싸인 길을 가던 중 앞에 도보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의 젊은 청년을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걸어서 여행이라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길이 좁고 구불구불한 길에 꼭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도 듭니다.
상주 상풍교 인증센터 이정표가 보입니다.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바닥 표시를 보면 왼쪽은 안동댐, 직진은 국토종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참고로 안동댐 인증을 하지 않아도 국토종주 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너뛰어도 됩니다. 혹시 몰라 다시 한번 이정표를 확인합니다. 직진길로 내려갑니다. 앞쪽에 강물처럼 물이 고여 있어 놀랍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물바지가 없으면 바닥에 고인 아주 적은 양의 물에도 바퀴를 타고 등 뒤로 물이 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합니다. 고인 물을 빠져나와 다시 오르막을 오르던 중 생각해보니 인증센터가 안 보였습니다. 순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파악에 들어갑니다. 인증센터가 없는데? 지도를 확인하고 위의 길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다리 쪽에서 길을 건너면 아까 제가 멈칫했던 갈림길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 앞에 인증센터가 보입니다. 갈림길 뒤편으로 인증센터가 있었는데 못 보고 지나쳤네요. 인증센터에서 라이더 한 분이 쉬고 계셔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앞을 추월해 가셨던 라이더 분이시더라고요. 국토종주 하시는 건 아니고 출퇴근 중이라고 하십니다. 종주 하시는 거예요? 출퇴근길이에요. 아, 출퇴근. 현직 소방관이셔서 체력관리 차원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신다고 하네요. 40km요? 왕복이요? 저하고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좋은 길로 안내해 줄 테니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랬는데, 아니 덕분에 날도 더운데 힘든 코스를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토종주 코스길을 잠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 일로 가라고 나오거든요. 아, 네. 여기가 근데 아예 자전거 로드로 못 올라가요. 아, 그리고 이쪽 비포장도 좀 있고 갈림길에서 아까 지나온 다리를 건너가면 길도 좋고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여기 되게 도장이 깨끗하네. 아, 그렇게 잠시 담소를 나누던 중 아까 도보 여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던 젊은 청년도 만나게 됩니다. 걸어서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부산까지요. 아, 진짜 며칠 일정으로 가세요? 지금 10일차예요. 11차. 제 계획상으로 한 8일 정도만 더 8일 걸으면 정도. 되긴 하는데 18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토종주길을 따라 걸어간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30km에서 40km 사이는 걷고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이화령 넘어오면서 문경불조까지 찍고 점촌 들어가면 50km 넘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도 이렇게 힘든데 걸어서라니 그 도전이 대단하고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서로의 무사완주를 기원하며 인사를 나누고 다시 출발합니다. 소방관 라이더님께서 상주보 인증센터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파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영상에서 탑튜브에 붙은 맥도날드 스티커를 보시고 자전거 애칭이 맥도날드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예전에 맥도날드에서 스티커를 주길래 자전거 색상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냥 붙여본 겁니다. 상풍교부터 상주보 인증센터까지의 거리는 10.7km 정도 됩니다. 다리를 건너 우측으로 꺾습니다. 소방관 라이더님의 페이스가 제가 생각하고 있던 페이스보다 빨라서 사실 따라가기에 조금 버거웠는데 안 힘든 척 묵묵히 달렸습니다. 가는 길이 아기자기하고 주변 풍경도 너무 멋졌습니다. 문경에서 출발하여 소방관 라이더님과 함께했던 상주보까지의 길이 이날 달렸던 구간 중에서는 가장 멋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그늘로 좋은 길이랑 그늘로 잘 오고 있어요.
그렇게 함께 라이딩을 하던 중 물 위를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풍경이 정말 좋다며 괜찮으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다만 3, 4층 정도 되는 계단을 자전거를 들고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생각을 해주셔서 조금 더 좋은 곳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흔쾌히 숨은 명소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아, 바쁘신데 저 안내해 주시면 제일 감사드리죠. 바쁘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서. 논과 논 사이 길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국토종주길이 맞나 싶었지만 국토종주 이정표가 곳곳에 있습니다. 가다 보면 다리가 하나 나오는데 우측으로 가면 경천교를 건너 자전거 박물관 쪽으로 향하여 가는 일반적인 국토종주 코스이고 저는 이곳에서 좌측에 오르막길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오르막길은 길지 않았고 차량 통행도 없어서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꼭 미지의 세계로 무언가를 찾아 탐험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 다 한옥이네요. 저기도 그렇고. 네, 앞에 펜션이고. 우측으로 한옥마을 같은 곳이 나타났습니다. 펜션과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예쁘다. 그렇게 쭉 가다가 산책로 같은 곳으로 진입을 합니다. 우와. 물 위에 만들어진 길이 보입니다. 대용으로 다. 그렇게 중간 지점에서 잠시 쉬면서 담소를 좀 나누고 마저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만들어진 지 오래된 곳이 아니라서 아는 분이 많이 없다고 하십니다. 정확한 위치는 회상나루 관광지 쪽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후에 알게 된 부분인데 산책로 개념으로 만들어진 길이다 보니 보행자와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탑승은 금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책로 치고는 좀 길긴 하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건너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바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기 남쪽이 좀 부럽더라고요. 저희는 조금 숨이 차긴 했지만 숨이 차지 않은 척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올라갔습니다. 멋있는 데가 많아서 사실 자전거에 짐이 좀 있다 보니 평소보다 들바하기에 부담이 되었지만 생각보다 계단 구간이 그리 길지 않아 괜찮아서 계단이 또 있습니다. 계단 구간이 하염없이 있습니다. 마치는 날까지 비만 안 왔으면 혹시 몰라가지고 막 바람막이랑 그런 거 다 갖고 오긴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이죠? 아까 4층까지 3, 4층 계단 가신 것 같아. 그러게 제가 볼 때 한 7, 8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3일차 라이딩 구간 중에 이 계단이 제일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경사가 좀 가파르고 오랫길이라 미끄러짐에 주의하며 내려갑니다. 내려가던 중 우측에 샛길로 나갑니다. 샛길에서 우측으로 나가면 상주보 인증센터가 나오고 인증 후 다시 이쪽 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덕분에 다른 분들은 보기 힘든 풍경도 보고 함께 라이딩하는 즐거움도 얻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라도 저 때문에 원래 가시던 길을 괜히 더 돌아서 가신 건 아닌지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방관 라이더님은 쿨하게 가셨습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영상이 뭐 그 채널 어떻게 돼요? 아 채널이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까 잠시 쉴 때 소방관 라이더님의 목소리와 모습이 제 영상에 나와도 되냐고 여쭤봤었는데 제 채널이 궁금하시다며 다시 돌아와서 물어보셨네요. 절대 의도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오늘도 구독자 영업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감사하게도 구독까지 해주셨습니다. 영상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짧았지만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소방관 라이더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서울 쪽에 오시거든 제가 보답의 의미로 경치 좋고 샤방하게 달리기 좋은 안양 3대 어필 코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상주보 인증을 완료합니다. 이제 낙담보 인증센터를 향해 갑니다. 상주보에서 낙담보까지 거리는 약 17km 정도 됩니다. 낙담보 인증센터 주변에 식당이 있어 아침 겸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셋째 날은 컨디션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며칠간 연속해서 라이딩을 하다 보면 아침에 출발할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1시간 정도 라이딩을 하다 보면 몸이 적응을 해서인지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타면 탈수록 컨디션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르고 내리고 구불구불한 길을 달리다 이렇게 쭉 뻗은 길을 달리니 확실히 심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러던 중 갑자기 가파른 오르막이 보입니다. 어필이 길지 않을 것 같아 도움닫기 하듯 길을 모아 달립니다. 그렇게 다시 시골 마을길로 라이딩을 합니다. 어느덧 해가 높아져 날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한참을 시골길을 달리다 다시 나지막한 오르막을 오릅니다. 생각보다 가파른 오르막에 호흡이 꼬이지 않게 페이스 조절을 해나갔습니다. 경사도가 갑자기 심하게 가파른 구간이 있긴 했지만 코스가 길지 않아서 오를만 했습니다. 오르막을 오르느라 몰랐는데 영상을 보니 새소리가 아름다웠네요. 날은 덥고 햇볕을 피할 그늘은 없고 쭉 뻗은 길에 살짝 지루한 감이 생길 때쯤 심심하지 말라며 어필이 나와주십니다. 3일차까지 모두들 알고 계시는 소조령과 이화령 같은 이름 있는 어필 말고도 이름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우리의 체력을 야금야금 빼먹는 수많은 어필들이 존재합니다. 괜히 저런 쉼터가 보이면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람 마음이지만 어필만큼은 무정차로 오르겠다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동요되지 않고 무심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작은 고비를 또 하나 넘깁니다.
낙담부 인증센터 가는 길에도 다리를 몇 번 건너게 됩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있기 때문에 더 더웠던 것 같습니다. 한강에서 라이딩할 때 만나는 역풍이 그리울 정도로 바람 한 점 불지도 않았습니다. 더위는 피해야겠고 그늘은 없어서 우측에 아주 잠깐씩 나오는 작고 소중한 그늘에라도 몸을 피하기 위해 가장자리로 주행을 합니다. 그렇게 햇볕에 마른 오징어가 되어가던 중 쉼터를 발견합니다. 녹지 않는 영양갱을 뜯습니다. 영양갱이 맛있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힘들게 라이딩하고 무더운 날씨에 먹는 영양갱은 생존하기 위해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팅커벨이 모임 승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산길로 들어섭니다. 갑자기 분위기 18%. 귀를 모아 한 방에 올라가면 바로 다운힐입니다. 하지만 이내 또 짧고 가파른 오르막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곳을 낙타등이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길이 많은 3일차 코스를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해드리자면 4일차 코스에 어필 대잔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필 대잔치에 앞서 살살 적응하는 코스라고 보시면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 로드의 경우 펑크를 우려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국토종주 출발 전 매일 아침마다 공기압 체크를 해서 최적의 공기압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종주 시작 전에 뒷바퀴 타이어가 많이 닳아서 자가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해 놓으셔도 펑크가 날 확률은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짧고 굵은 어필이 나옵니다. 경사도가 13%인데 아까 나왔던 18%와 13%? 체감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느낌적으로 이제 낙타등은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국토종주 이정표와 함께 인증센터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더위에 물은 주기적으로 섭취해줍니다.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체력을 회복할 수 있고 오늘의 힘든 구간은 어느 정도 넘은 것 같아서 페이스만 잘 유지하면 앞으로 남은 거리는 큰 문제는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낙담보에 도착했습니다. 낙담보를 건너가니 왼쪽에 자전거를 타고 국토종주를 하는 외국인 친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식 인사로 손을 들어 인사했는데 외국인 친구는 제 인사를 못 받네요. 카메라가 먹통이 되는 바람에 녹화는 안 되었지만 잠깐의 담소를 나눴습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미국인 친구였는데 여행을 왔고 자전거를 빌려 국토종주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날 부산까지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빡빡한 일정인 것 같아 놀랐지만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인증센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좌측에 식당이 몇 개 보입니다. 한식 뷔페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합니다. 반찬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 콩국수와 오이 냉국이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시원한 콩국수와 오이 냉국이라니 천국은 이곳입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 말씀드리지만 앞에 소주병은 제가 마신 게 아니라 원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하게 일정을 계획하신 분은 오전에 조금 많이 달리더라도 이곳에서 식사하시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체력적으로 봤을 때 이곳에서 식사하면서 쉬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오이 냉국은 너무 맛있고 시원해서 한 그릇 더 먹었습니다. 탄산이 마시고 싶은데 이후에 편의점이 없어서 식당에서 별도로 콜라를 구입해서 출발했습니다. 다시 출발하고 머지않아 구미에 진입합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대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땡볕에서 라이딩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작은 나무 그늘을 지날 때는 확실히 기온이 낮은 게 느껴집니다. 새삼 국토종주 1일차와 2일차 때 흐린 날 라이딩 했던 게 정말 날로 먹은 거구나, 아니 무척 수월하게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였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 흐린 날 국토종주를 하고 계셨다면 정말 큰 행운이 함께한 겁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쭉 뻗은 길을 달립니다. 참고로 이제부터 웬만한 직선 구간은 아라뱃길의 쭉 뻗은 구간보다 더 길고 지루하다고 아니 가슴이 뻥 뚫리고 멋진 풍경이 펼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쉬고 싶어도 쉴만한 곳이 없습니다. 혹시 펑크라도 난다면 이 땡볕에서 수리하는 것도 힘들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장거리 라이딩 시 펑크 대비는 필수입니다. 특히 저처럼 혼자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돌발 상황에서 웬만한 것들은 혼자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저는 국토종주 전에 자가로 뒷바퀴 타이어를 새 것으로 교체하면서 멀쩡한 튜브를 하나 해먹고, 아니 구멍 내고 뻑뻑한 새 타이어를 3-4번 뺐다 꼈다 하면서 타이어와 튜브 교체법을 익혔습니다. 운 좋게도 국토종주 중 펑크는 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발생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라이딩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잠시 전망 쉼터가 있어서 풍경을 보고 가기로 합니다. 오늘도 세상 평화로운 낙동강의 모습입니다. 이제 남은 길은 라이딩 초반과 같이 탐험을 하는 듯 구불구불 풀숲을 달리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잘 정돈되고 깔끔한 자전거 길을 따라 대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 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지 같은 경우 딱 한 벌만 챙겨갔습니다. 다음날 출발 전까지는 세탁한 저지를 말려야 했기 때문에 숙소에 도착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세탁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바람으로 말리거나 옷걸이가 있으면 옷걸이를 이용해 에어컨 입구에 걸어놓고 말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다음날 출발 전까지 완벽하게 마르는 건 아니지만 아쉬운 대로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소 중에 세탁을 할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쭉 뻗은 길을 달리고 달려 어느덧 구미보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유인 인증센터였던 것 같은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구미보 인증도 완료합니다. 뭔가 시원하게 쉬고 싶은데 그늘에 있어도 너무 덥습니다. 마침 옆에 화장실이 있어서 잠시 화장실에 들렸는데 엄청 시원합니다. 더운 날 구미보 인증을 하시는 분들은 꼭 화장실에서 쉬었다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 쉬고 싶었지만 인증센터에 있는 그늘도 더워서 서둘러 출발합니다. 구미보에서 칠곡보 인증센터까지의 거리는 32.4km로 상당히 먼 구간입니다. 중간에 보급할 곳을 미리 찾아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탁 트인 풍경이 좋긴 하지만 매우 지루한 건 사실입니다. 너무 더워 머리에 물을 뿌려줍니다. 몇 번 뿌려보니 이 방법이 꽤 괜찮습니다. 물만 충분히 있다면 더운 날씨에 간간히 머리에 물을 뿌려 열을 식힐 수 있습니다. 모처럼 큰 나무들이 모여 그늘진 곳을 만납니다. 사진도 찍고 잠시 쉬었다 갑니다. 잠시나마 햇볕을 피해 달리니 좀 살 것 같습니다. 한참을 쭉 뻗은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낙동강 줄기 따라 강 위로 만들어진 길을 라이딩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지? 긴 구간 낙동강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며 달릴 수 있어 신납니다. 대구에 가까울수록 길이 상당히 깔끔하고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산호대교를 건너가는 중인데 이곳에서 다리를 건너면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남은 거리까지 마실 물도 부족하고 더위에 많이 지쳐서 무조건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다리를 건너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조금만 내려가면 GS 구미 보성점이 있습니다. 1+1 이온 음료와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를 샀습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3일차까지 국토종주 중 가장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커피를 흡입하고 얼음컵에 에너지 드링크를 붓습니다. 혹시라도 건너뛰기 하면서 보시다가 지금 이 장면부터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 말씀드리면 저거 맥주에 빨대 꽂고 마시는 거 아닙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진 몸을 얼음컵으로 식혀줍니다. 20분 정도 충분히 쉬었다 간 것 같습니다. 다시 다리 쪽으로 진입해 옆으로 가면 국토종주길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목적지까지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과 음료가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뜨거운 햇볕입니다. 대구로 향하는 길은 복잡한 구간이 없고 이정표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헤맸던 곳은 없었습니다. 달리던 중 감사하게도 뭉게구름 하나가 햇볕을 가려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햇볕만 가렸을 뿐인데 세상 시원합니다. 서울의 한강공원처럼 자전거 길을 따라 계속해서 큰 공원이 이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늘이 별로 없어서 쉴만한 곳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인증센터를 알리는 표지판이 나오고 가파른 오르막이 펼쳐집니다. 이 건물은 칠곡보 사업소 건물이고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좌측에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칠곡보 인증센터까지 인증을 완료하고 이제 강정 고령보 인증센터까지만 인증을 하면 됩니다. 녹지 않는 영양갱을
하나 더 먹고 갑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딱히 살 게 없어서 밖에서 쉬긴 했는데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 정말 냉방이 빵빵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편의점이 있으니 꼭 건물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증센터를 향해 갑니다. 칠국보 인증센터에서 강정 고령보 인증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26km 정도 됩니다. 강정 고령보를 출발하자마자 이번에는 넓은 구름이 햇볕을 가려줍니다. 간간히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좋아하는 한강 철교와 비슷한 다리를 만납니다. 하늘에 길게 펼쳐진 구름과 운치 있는 다리와 강물의 반영이 멋있어서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염없이 직진입니다. 2일차 국토종주 영상에서 비내섬 인증센터를 가는 길에 그룹 라이딩하는 분들을 많이 마주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감사하게도 알아봐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체리티 라이드 중에 보셨다고 하셔서 체리티 라이드가 어떤 것인지 검색해보니 아픈 아이들을 위한 건강, 복지,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들과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 미혼모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이틀간 부산에서 서울까지 라이딩하여 기부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이렇게 의미 있게 자전거를 타고 계신 분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았고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자부심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즐겁고 의미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체리티 라이드 행사처럼 이런 기부 라이딩이 더 많이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저도 추후에 기회를 만들어 이런 멋진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물 위에 이름 모를 것들이 반영을 이루며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후로 한동안 구불구불하고 양쪽으로 풀과 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길이 이어졌습니다. 가다 보면 강변 쪽으로 숨은 쉼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갈림길이 나옵니다. 양쪽 다 국토종주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헷갈렸는데 좌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속도 내기가 어려워 페이스가 조금 늦더라도 저는 이렇게 나무가 양쪽으로 우거진 곳을 달릴 때가 재미도 있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 언덕을 하나 넘으니 논과 밭이 펼쳐진 마을로 진입합니다. 어느덧 햇볕은 붉어지고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좁은 길을 달리다 좁은 와중에 더 좁아진 길을 달리게 되는데 특히 급커브 구간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치 관문 하나를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곳을 지나가면 와우. 이거 뭐야? 절로 웃음이 나는 풍경을 보게 됩니다. 구미와 대구 쪽 자전거 길은 풍경도 좋고 길이 매우 잘 정돈되어 있어서 라이딩하기 매우 좋았습니다. 강물 위로 설치된 이 길도 꽤 길었습니다. 이 구간의 끝에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강정 고령보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더위에 지쳐 힘들었던 3일차
국토종주의 마지막 강정 고령보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내일은 이 다리를 건너 국토종주를 이어가면 됩니다. 근처에 숙소가 없어서 약 6km 정도를 대구 시내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많이 막히는 모습입니다. 숙소에 도착해 오늘은 식당이 아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본격적으로 쌈을 싸서 먹으려고 하던 중 뭔가 이상해서 봤더니 젓가락을 거꾸로 잡았습니다. 고기 드실 때 쌈을 안 싸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골고루 있는 것들을 꾹꾹 눌러 담아 쌈을 싸먹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서 그렇게 고기 먹으면 맛있나요? 라고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 말씀드리면 둘 같은 혼자입니다. 먹방을 틀어놓고 같이 먹으니 외로움은 잘 안 타지만 외롭지 않고 좋았습니다. 오늘 생각지도 않은 무더위에 달리느라 지쳤었는데 맛있는 식사로 충분히 회복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산까지 남은 거리는 약 200km 정도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된 국토종주 완주에 설레이기도 하지만 끝나가는 도전에 한편으론 아쉬운 마음도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라이딩한 거리 124km, 평균 속도 21.8km, 라이딩 소요시간 5시간 43분입니다. 내일은 대구에서 출발해 대구와 부산 중간에 위치한 남지라는 곳까지 라이딩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